일론 머스크는 굳이 열심히 찾아보지 않으셔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타고난 천재다. 사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자기가 몰입하기 싫은 거에 대해서 일절 관심 없어 있고, 자기가 정말 흥미를 가진 것에 대해서 소파에서 잠자면서 다른 아무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몰입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죠.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은 반드시 10년, 20년의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꽃을 피우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는, 일론 머스크는 대화를 나눠본 사람들의 후일담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샘 고슬링이라고 하는 텍사스 대학의 심리학자가 굉장히 재밌는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뛰어난 사업가들, 기업가 정신이 훌륭한 사람들, 비즈니스를 결국 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고 봤더니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 높지 않은 우호성, 굉장히 높은 개방성. 그리 높지 않은 우호성이라고 하는 약간은 모호한 표현을 쓴 이유는 이 사람들의 우호성이 평균적인 수준 정도보다 약간 떨어지거나 잘해야 평균적인 수준이라는 거죠. 우호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성격의 중요한 5가지 혹은 또 학자에 따라서 6가지의 요인 중에 하나인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하는 욕구에 기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호성이 굉장히 높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구에게도 욕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싫은 소리를 절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되죠. 그래서 우호성이 높은 사람들은 되게 독특한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너그럽고 통솔력 있고 포용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을 보면 자기의 욕구에 워낙에 정반대의 메시지가 오니까 격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호성이 아주 높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두루두루 원만하다, 아니면 누구와도 척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걸 너무 중요한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죠. 사실은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닙니다만, 누구와도 잘 지내려고 하는 것, 나쁜 말은 절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소망이 너무 강하면 약간 지나치게 높은 우호성으로 가죠. 근데 기업가 정신이 뛰어난 사람들은 우호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방성은 정말 높습니다. 우호성이 어그리어블리스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개방성은 오픈리스라고 보통 영어로 표현하죠. 어그리어블리스 뭡니까? 동의하고 동의받고 싶은 생각이에요. 근데 오픈리스는 뭡니까? 여는 거죠. 굉장히 재밌는 건 20세기 중반이나 중후반까지만 해도 우호성이랑 개방성이 어느 정도는 같이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의 상관이 없는 걸로 나옵니다. 그 왜일까요? 초연결 사회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구와도 잘 지낸다 에서 이 누구와가 들어간 사회적 네트워크의 사이즈가 이젠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연결 사회로 들어와서는 누구와도 잘 지낸다는 건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과거에는 한 20-30명 내주위에 있었죠. 지금은 수만 명의 내주위에 있고요. 그게 아니라 다른 대륙에도 얼마든지 연결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그리어블리스, 우호성이라는 것을 적절한 수준으로 다독이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너무나도 힘든 사회가 됐죠. 어떤 힘든 사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남들에게 인정받은 직업을 가지고 무난하게 생을 마감하고 특출난 행동을 하지 않으며 어떠한 창조적인 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가 딱 좋아지죠. 그런데 우호성은 적절하게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한다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는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 그리고 그걸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성장시키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대화를 나눠본 사람들의 후일담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사람들을 증오하지 않습니다. 왜? 증오도 상당한 양의 집중이거든요.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관심이 없는 상대방에게 동의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우호성을 못 느끼고, 그래서 그 와중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반감의 상당 부분도 본인이 역시 한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 나 역시 여전히 기업가 정신이 높고, 혹은 내가 다양한 분야에서 그걸 해내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다면 나의 얘기에 동의하지 않고 관심 가지지 않은 일론 머스크에게 다시 내가 관심 가질 시간적 여유가 없거든요. 굉장히 많은 경우에 내 얘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나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냥 내 얘기에 관심이 없거나 나를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금세 잊어버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런 농담을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안 바쁜 사람이다. 쓸데없이 무의미하게 바쁜 것도 정말 나쁘죠. 하지만 내가 몰입할 것이 없이 나를 바쁘다고 착각하고 혹은 바쁘다고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 같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물어뜯으러 기꺼이 시간을 냅니다. 일론 머스크가 망하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다시 또 내 일에 집중을 하고 나한테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아가야죠. 저라면 15분 정도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제 할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 얘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거나 시큰둥한 사람들에게 크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욕하면 안 되죠. 제가 자주 인용하고 말씀드리는 논문이 하나 있어요. 댄 길버트와 그 다음에 스페인의 조르디 코르도바 교수가 쓴 논문인데 The End of History Illusion이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나온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제가 정말 많은 제 강연에서 인용을 하는 이유는 인간은 미래를 못 봐요. 지난 10년 동안 세상이 얼마나 변했나요? 라고 하면 이떠만큼 많이 변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동안 세상이 얼마나 변할까요? 예측해보세요. 라고 하면 그 3분의 1도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그 앞으로의 10년도 결국은 10년 후에 보면 지난 10년이죠. 사실 더 많이 변했겠죠. 지난 10년간의 변화가 100이라고 생각하면 엄청 변한 거 생각하죠? 앞으로 10년은 30밖에 안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앞으로 10년은 200쯤 변하겠죠. 아니요, 2000쯤 변할 수도 있어요. 곳곳에서 무어의 법칙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3분의 1조차도 제대로 못 본다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하던 대로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겠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안정과 질서를 담당을 하는 것이 기성세대의 일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그게 허용하는 범위 내에선 최대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돼요. 그러면 왜 우리는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미래가 안 변한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진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미래를 나이 들어가면서 더 많이 변한다라고 보고 그간 쌓아왔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 과정에서 남들이 못 보는 걸 본다. 최고의 조합이겠죠. 저는 일론 머스크가 그런 사람이라고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일론 머스크가 보이는 여러 가지 기이한 행동들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건 결국 그가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세상은 안 변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상이 앞으로 더 변할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기이하게 느껴지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들 중에서 특정한 기술이나 화성 얘기나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를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미래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할까? 그래서 왜 대비하지 않는 걸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상대적으로 무게중심이 우리 사회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모범생보다는 조금 더 에듀케이션, 즉 교육에서부터 러닝, 즉 학습의 기제로 옮겨간 사람입니다. 일론 머스크를 찬양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으로부터 느끼고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것, 즉 학습해야 되는 건 그 사람이 학습 기제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고 학습 기제가 좋은 건 부모의 배경, 환경 문제도 있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 다양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깨져도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오히려 더 많이 기초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습 기제는요, 일정 부분 타고나는 거겠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려있죠. 우리 주위에 저보다 학습 기제가 정말 뛰어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분들은 좋은 교육 받은 사람도 있지만 형편없는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기회조차도 박탈당했던 분들도 계시죠. 근데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고수들을 보면 학습 기제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좋은 교육을 완벽히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시험을 통과했는데 도통 학습이 안 일어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꽤 보게 되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답답하고요. 미래를 함께 설계하거나 저 사람이 제시하는 미래에 내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스스로 한 번씩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똑같이 많은 세상을 경험하는데 왜 누구는 학습하고 누구는 학습하지 않는지 한 번쯤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 역시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특징이 있죠. 나한테 딱 맞는, 정말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 몰입할 수 있는 일을 만나야만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유형의 사람을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핏이 딱 맞아야 된다라고 해서 핏 티어리스트, 여기서 티어리스트는 뭐 이론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유형의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의미 있거나 중요한 일도 나한테 안 맞는 일이면 단 일에 관심도 보이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어렸을 때 ADHD라는 판정을 받기도 하죠. 일론 머스크도 대부분 그랬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돌고 오다가 여기서도 무관심, 여기서도 무관심, 여기서도 무관심 하다가 정말 나한테 맞는 거를 발견하면 그때부터는 시간이 가는 걸 본인이 모릅니다. 실제로 저의 아주 절친한 친구이자 동료 연구자인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자 유한욱 원장은 자기도 깜빡 속았다는 일화를 몇 번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이건 확실히 ADHD다. 아무 일도 못하니까요. 전혀 집중 못하니까요. 그런데 군 제대 후에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아주 독특한 회사였어요. 조금 바꿔서 각색을 말씀드릴까요? 소스 만드는, 눈 떠보니 퇴근 시간이고요.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 그렇게 일하다가 죽는다고. 체중이 막 빠지더래요, 심지어. 자기는 처음에 기면증 있는 줄 알았대요.
왜? 몰입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간이 막 7시간, 8시간 지나가 있으니까.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천재형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람들한테 많이 받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아, 나는 천재가 아니구나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얘기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죠. 훨씬 더 숫자가 많습니다. 저도 그 유형에 해당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나한테 맞는 일이 완벽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면서 거기서 조금씩 바꿔가면서 거기서 또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고 다시 성장하고 또 조금 바꿔보면서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좀 바꿔보면서 거기서 아, 이거였구나라고 바꾸면서 점점 좁혀가는 거죠. 그러면서 올리는 겁니다. 이런 걸 개발, develop, fit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develop, 개발 유형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다른 사람들의 인정도 많이 받는 거 좋아하고요. 그 과정에서 아, 나는 이런 일에도 관심이 있구나. 먼저 정한 나의 기준이 아니라 뒤늦게 혹은 후반전에 혹은 약간 사후적인 측면으로 개발해 나가는 사람이죠. 저는 그런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도 일론 머스크의 인생과는 다르죠. 약간의 방황과 미세 조정이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방황을 해서 이게 전기인지 소설인지 구분도 안 가는 일론 머스크의 생보다는 덜 드라마틱하죠. 하지만 결국은 우리 인간들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입사원의 95%나 90%가 바로 나가는 그런 사회가 아닌 거예요. 가끔은 착각할 때도 있죠. fit인데 develop인 줄 알고 혹은 develop인데 fit인 줄 알고 사실 근데 그것도 기꺼이 마땅히 해봐야 되는 방황이기도 합니다. 해봐야 되는 착각이기도 하고요. 그래야 또 더 잘 알아갈 거 아니에요. 나한테 안 맞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가는 것도 정말 중요한 정보거든요. 이런 두 번째 유형의 분들은 직업에서 직무를 조금씩 바꿔봐야 됩니다. 야구선수에서 내가 투수였다면 적합 유형의 사람이라면 이제 완전히 보험 세일즈를 한번 해본다거나 아니면 연구소에 들어가 본다거나 이렇게 바꿔야 되겠지만 지금 야구선수인데 투수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개발 유형의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일단 투수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야구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보단 포수를 해보거나 외야수를 해보거나 심지어는 구단의 프런트에 가보거나 아니면 지도자로서 한번 해보거나 이렇게 직무를 바꿔보는 것이 마땅히 먼저 해봐야 되는 일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fit 유형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고의 고민도 없이 그냥 던지고 다른 걸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도 거기서 미세 조정에 대해서 흥미를 못 느끼거든요. 자, 확률적으로 우리는 디벨롭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결국은 무언가를 성취해내고 결과로서 나중에 평가를 받을 때 그 성취의 크기나 훌륭함에 있어서는 양쪽 다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거기까지 가게 만드는 그 반열까지 올라가게 만드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죠. 꾸역꾸역 가는 사람이 됩니다. 멋있게 꾸역꾸역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꾸역꾸역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거기까지 가는 건 매일매일 한다는 것뿐입니다. 쉬지 않고 한다는 건 아니고요. 끊기지 않고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7일이라는 일론 머스크를 보면서 왜 그리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1년에 52주 일하는데 이틀 쉬는 것밖에 더 차이 없죠. 7일 일하는 일론 머스크와 5일 일하는 저 누가 이기냐고요? 10년 내내 계속 한 사람들은 다 이깁니다. 7일 일한다는 것에 왜 그렇게 사람들은 열광하시는 거나 기이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중단 없이 꾸역꾸역 한다. 나는 죽어도 일 못해. 일 7일.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5일 동안 수십 년 일할 거야. 생각하시면 난 또 다른 일론 머스크처럼 무언가를 크기와 상관없이 이뤄낼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속한 나라를 그렇게 어린 나이에 떠나려고 했던 것. 물론 우리 모두는 해외여행에 대한 꿈 혹은 다른 나라에 한번 가보는 꿈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 건 사실은 잠깐 동안 가지는 소망이나 아니면 호기심 정도인데 일론 머스크는 강렬하게 원했어요. 여기 이곳은 나를 성장시킬 수 없다. 심지어는 그것이 폭압적이긴 했지만 어쨌든 자기를 먹여 살리고 있는 부모 중에 특히 아버지로부터 벗어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가정폭력을 일삼는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신적으로 폭력적인 아버지였죠. 너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부모이거든요. 이시하라 신타로라고 하는 일본 극우에 해당하는 인물이 80년대에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는 요절하는 아버지다라고 하는 약간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가 사실은 꽤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만들어냈던 말이기도 합니다. 이시하라 신타로가 했던 한국발 망언들은 정말 다 헛소리들이지만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어떤 철학이 있었고 놀랍게도 그 사람이 교육학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한 이유는 자식에게 꿈을 꾸게 하지 못하거나 특히 자기 자녀에게 아 나도 앞으로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고 세상은 위험하니까 절대 밖에 나가지 마라. 네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 라는 말을 저도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자식에게 꿈을 꾸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 혹은 부모님은 굉장히 많은 잘못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일론 머스크는 그런 아버지로부터 도망쳐서 나는 이 나라가 아닌 캐나다, 미국 이런 쪽으로 가겠다. 그곳이 이상향이라서라기보다는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 어디라면 어디든 거기로 한번 가보겠다. 오히려 어렸을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핸디캡, 부적응적인 측면 혹은 어려움이나 고난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을 찾아서 떠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역설이 가능하죠. 일론 머스크가 모범생이었으면 자기가 살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지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겠죠. 물론 그것도 나쁜 삶은 아니죠. 우리에게 다 필요한 곳곳에 있는 삶이죠. 하지만 세상에 기여를 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수는 없겠죠. 저는 모범생이 틀렸다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아이가 혹은 내가 지금 모범생이 아니고 아주 전형적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지 않는다라는 것이 패배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에는 더더욱이나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2023년, 2024년 올해 24만 명 정도 조금 넘게 신생아가 태어날 것 같고요. 내년에는 더 줄고요. 우리는 20만 명대 초반으로 수십 년을 버텨야 됩니다. 우리는 100만 명이 넘게 태어나던 30년 가까운 시기가 있었고요. 그 인구가 줄어서 20만 명대 초반으로 앞으로 그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버텨야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한 명 한 명도 잃으면 안 되겠죠. 다 금쪽 같은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금쪽 같은 청년들입니다. 언제까지 줄 세워서 1등부터 한 2000등까지는 혹은 2000등부터 한 5000등까지는 특정한 직업 가지고 그 사람들만 성공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진짜 큰일 날 생각이죠. 20만 명의 신생아들 모두가 다 자기 인생에서 주인공이 돼야 되고 승리자가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모범적인 전형적인 몇 개의 엘리트 코스나 아니면 자기 적성에도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누구나 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은 힘들게 살아가는 그 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적응적으로 보이는 아이들. 현재 모범적이지 못하고 전형적인 엘리트가 아닌 친구들이 일론 머스크처럼 방황할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방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되는 지금 그나마 지금까지의 실수라도 만회할 수 있는 가장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성적이라든가 교과 과정을 다 뜯어고쳐서 완전히 갈아엎자라고 하는 문화혁명식의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존 것을 다 갈아엎자는 뜻이 아닙니다. 요는 일론 머스크의 인생에서 최소한 30살 전까지의 인생에서 일론 머스크는 자기가 몰입할 수 있는 것, 자기가 몰입할 수 있는 것이 맞다라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너는 안 되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벗어난 겁니다. 그건 일론 머스크의 인생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잘한 결정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그런 몰입하면서 무엇이든 하게 되죠. 일론 머스크는 자기가 몰입하기 싫은 거에 대해서 일절 관심 없어 했고 자기가 정말 흥미를 가진 것에 대해서 정말 소파에서 잠자면서 다른 아무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몰입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죠.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은 반드시 10년, 20년의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꽃을 피우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점을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걸 우리가 느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태어난 사람을 어마어마한 걸 이뤄낸 거를 보게 되면 아무리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 시간 동안 왜 저만큼을 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게 되죠. 그게 뭐 유쾌한 선에서 끝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끊임없이 자존감을 떨어뜨려서 난 늦었어 라고 생각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타고난 천재다. 보나마나 또 이 내용을 보시면서 그래도 타고나는 거라고. 쓸데없는 희망 주지 말라고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타고난다는 게 뭘까요?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사실 타고날 때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하드웨어로서의 뇌는 사실 그렇게 대단한 그 연결성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물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요. 그런데 성장 과정에서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측면은 상당 부분 타고나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는 굳이 열심히 찾아보지 않으셔도 어렸을 때 아스퍼거 증후군에 거의 준하는 정도로 지적인 능력이 의심받았고요. 우리로 치자면은 학폭에 많은 피해를 받았던 친구고요.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학업을 위한 지적 능력 자체가 현저하게 의심된다는 건 교사의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틀렸을까요? 틀렸다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죠. 그 선생님이 일론 머스크를 적절하게 관찰했는데도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무언가에 몰입할 수 있었던 건 분명히 우연도 섞여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필연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이 인물이 굉장히 어렸을 때 힘들고 그 자체로 부적응적이었다. 적응적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점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꽤 많은 인물들이 그랬어요. 정말 창조적인 발명가이냐 혹은 창조적인 발명가들을 잘 부렸느냐, 이 중간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에디슨도 어쨌든 굉장히 부적응적인 유년 시절을 겪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많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역사에 남을 정도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 어렸을 때 모범생이 아니었던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는, 모범생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환상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모범생에 대한 강박, 이런 것들에서 우리 사회가, 한국 사회가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걸 느끼면 일론 머스크의 소개를 우리가 하면서 혹은 일론 머스크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가질 것, 취할 것들은 많이 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질서가 필요 없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 필요 없다는 얘기하는 거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결국 그런데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타고난다라고 또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런 얘기들 중에 상당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타고났으니까, 그리고 난 타고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방식으로 자기를 정당화하는 혹은 어두운 방식으로 자기를, 슬픈 방식으로 자기를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